저는 사실 20대 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눈치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긴장하고 눈치 보고 당당하게 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솔직하지만 매너 있게 당당히 요구할 줄 아는 어른의 소통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강의나 발표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게 유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여행길을 떠나다가 잠시 들른 휴게소에서 갑자기 소식이 왔습니다. 배가 아픈 거죠. 공중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과연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볼일을 볼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별거냐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을 다녀오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혹시 대변 냄새가 새어나가진 않을까? 누가 나를 흉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부끄러운 것, 욕구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출하고 싶어지고 또 잠이 부족하면 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양한 욕구가 있고요.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구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잠이 부족해서 많이 잠을 자는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보기도 하지요. 성욕이 있는 사람들은 변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돈을 좋아하면 속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애정결핍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혹시 나쁘게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라는 말을 달고 살지요. 바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참는 법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국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나의 욕구를 숨기려고 하는데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욕구를 위해서 다른 욕구를 숨기게 되는 거지요. 욕구를 참아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욕구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사례를 만났는데요.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가 될 사람 만나서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화장실에 갔다가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시누이를 마주칠까봐 참은 거죠. 그렇게 빨리 밥을 먹고 집에 가서 시원하게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눈치 없이 우리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 같이 드라이브 떠나는 게 어떨까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태운 거죠. 밀폐된 차에 타서 배는 점점점 아파오고 신호는 점점 강하게 오고 결국은 차 안에서 가스를 내뿜고 다급하게 화장실로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사실 새로 생길 가족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욕구를 참았던 건데요. 오히려 그 욕구를 참다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배가 아플 때 욕구를 참는다고 뱃속에서 대변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의 바람은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다 보면 점점 쌓여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 상품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대변 냄새를 덮어주는 스프레이라는 겁니다. 변기에 이 스프레이를 뿌리면 위에 막이 형성돼서 물리를 봐도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답니다.
욕구는 시원하게 해결하되 나의 이미지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어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마음속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람을 해소하되 나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당당히 나의 요구를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욕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미 욕구가 나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다, 해소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처럼 내 마음속에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거는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해도 괜찮고요.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줄 때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선물을 줄 때도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거절하는 행세를 내고 칭찬을 받았을 때도 아니에요 하는 식으로 겸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주는 호의를 굳이 거절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받는 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물을 준다고 하면 정말 받고 싶었던 건데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칭찬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절보다 인정을 인정하는 연습을 할 때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라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데요. 어설프게 욕심을 숨기면 더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한 입 먹을래? 하고 물어봤어요. 괜찮아 라고 거절을 했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든지 침이 꿀떡 넘어간다든지 계속 시선이 음식을 향해 간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먹고 싶으면 그거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시고요.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언제나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당당하게 요구를 해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의 요구에 수긍해준다는 걸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이 투사란 내 안에 있는 속내가 마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 그 미워하는 모습이 내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상대방의 모습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식욕이 강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보면 비하합니다. 왜 저렇게 참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참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욕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관계를 해보다 보면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가시를 세우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당히 요구하는 연습을 해보고 또 여러 번 수용당하는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문제를 타인의 몫으로 남기는 건데요. 내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수용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타인의 반응이 탐탁치 않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끔씩 강연을 제안받으면 강연료를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집이 지방이기도 하고 이동 시간도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업체가 강사가 돈을 밝히네, 돈 얘기부터 하네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업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상대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엮이지 않는 방법도 해법입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유도될 수는 없는 거죠.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은 나도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거절당한다고 해서 항상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5번째는 롤모델을 흉내내고 연습하는 건데요. 드라마나 소설, 영화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매체 속에 있는 캐릭터가 공감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건 현실에서도 그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그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 캐릭터를 분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구하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 어색한 모습 때문에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목소리를 당당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정말 연기자처럼 굉장히 매너 있고 멋이 있는 모습으로 나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 종종 받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바라는 거를 다 있는 그대로 풀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냐, 제멋대로인 사람이 아니냐,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게 있다고 항상 당당하지만 무례하게 받는 것만 익숙해서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여러 번 당해본 사람은 욕구를 자연스럽게 생각해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이런 메시지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방식이 틀렸다고 해서 본질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욕구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요구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해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당당하게 나 자신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당과 무례는 사실 한 끗 차이라고 보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바래도 된다는 뜻이 무언가를 바래야 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이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바랄 수도 있지만 상대도 무언가를 바랄 수 있고 그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당연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당당히 무례의 선을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불쾌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게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당을 잘못 얘기하다 보면 명령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걸 바라고 이건 내가 받아야 되니까 너는 여기에 맞춰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포함해서 양해를 바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너가 해줄 수 있겠느냐 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거절받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상대도 거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상대는 언제나 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거를 요구할 때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와 내가 원하는 그 중심점을 찾아가는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20대 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그 눈치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무례하다, 자기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요즘 애들은 어느 세대나 문제였거든요. 저는 아직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긴장하고 눈치 보고 당당하게 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법을 배웠고 그것들을 조금씩 연습해가면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물론 한두 개의 강연을 듣고 당장의 태도가 바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하루하루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간 나도 모르게 훨씬 더 나은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인 가구 컨퍼런스 많이 시청해 주세요. 한 걸음 더 디플러그.